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부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죠. 오늘은 오윤혜 씨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 씨가 어제 오늘 등장하자마자 뉴스의 중심에 한덕수 전 총리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성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장윤선 기자가 함께해 주시는데 저희한테 한 10시간 전쯤에 공지하고 휴가 가셨습니다. 아, 휴가요? 예. 와, 네. 보통 한 일주일 전에는 얘기해 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10시간 전에. 예. 네. 아무튼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네. 이 자리를 누가 채울까?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이분을 섭외했습니다. 예, 요즘 뭐 맹활약 중이신데요. 이병철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병철 변호사님이 저 네. 피고인 의견서를 또 어허. 19장 가까이 써주셨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이번 건에 네. 대해서. 그럼 제가 뭐 다른 건 또 있나요?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몰래? 모르지. 그 없죠. 변호사분들은 저 비밀을 좀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얘기는 안 하시지만 또 이번 혹시나 건입니다. 해서. 예. 네. 19장이나 쓸 게 있었습니까? 상대방이 한덕수고 예. 저도 한덕수 총리를 2건 고발했어요. 예. 의료 대란 때. 아하. 예. 그리고 한덕수 뒤에는 김앤장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약간 걱정돼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 수사가 세면 제가 김앤장이 전화해서 그냥 고소 취하해라고 하려고. 근데 다행히 뭐 네, 별일 없죠. 잘 끝나. 네, 예. 조사 잘 받고 나왔습니다. 네. 예, 두 분 뭐 수임 관계는 뭐 따로 시간 내서 이야기 나누시기 바라고요. 네, 예. 네, 네. 자, 오늘 뉴스. 커피 한 잔 얻어먹은 게 없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2일이고요. 보도 많이 보셨겠지만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오늘 현판식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각각 특검이 이제 자신들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요. 뭐 민중기 특검은 힘 합치고 지혜 모아서 여러 의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찾겠다라고 하셨고, 네. 이명훈 특검은 순직해병 특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오후 2시에 임성근 전 1사단장 해병 1사단장 소환해서 본격적 수사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 둘씩 올라가고 수사가 또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 또 귀결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에 앞서서 수사를 시작했던 내란 특검 소식을 좀 보자면 속도를 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이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중에서 한덕수 전 총리하고 안덕근 전 산자부 장관 오전에 동시 소환됐고, 오후에 보니까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소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들 속에서 이 국무위원들의 뭐 역할이라는 것이 공범이냐 아니면 그 윽박지르는 무언가에 그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 공범의 혐의가 큰 사람들 대충 좀 정리해 보면 일단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네. 살펴야 될 것이고, 뭐 한덕수 총리는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도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 그리고 최상목 전 부총리 굉장히 중요하죠. 뭐 모두 따져야 될 것들이 많은데 네. 우리 변호사님은 지금 이 내란 특검의 수사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뭐 정석대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다음 주에 윤석열 씨는 구속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예, 그러니까 이번 주말 이제 토요일 날 일단 출석 조사 받으면 그 이제 3차 통지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뭐 조국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만든 인권 보호 규칙 가지고 시비 걸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날은 그냥 고분고분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근데 뭐 체포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제가 다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기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이면 체포영장으로 바로 갈 거고, 체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긴급 체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구속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윤석열 씨는 다음 주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되겠죠. 네. 구속영장을 신병을 일단 확보해야 되고,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좀 의아한 거는 네. 그 한덕수야 당연히 국무회의의 적극 가담자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소환된 그
산자부 장관 안덕근.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속보나 유상임 과기부 장관. 이 양반은 친동생이 유상범 의원이에요. 국민의힘에. 근데 이 두 분은 그 내란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불렀을까? 그거는 이제 일단은 불참한 왜냐하면 다 연락은 갔을 거거든. 예, 전화 연락한 거는 다 확보가 됐을 거고, 이제 불참한 사유들도 다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서 도온 게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다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특히 산자부 장관 이 안덕근 씨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의 당사자예요. 이 내란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작년에 6월달에 그 유명한 대왕고래. 예, 그걸로 수천억 수조가 날아갈 뻔했고 이미 수십억 원이 브라질 뭐 교수라는 사람한테 이거는 국고손실죄고 뇌물죄의 의심도 있고 특경법 사기의 의심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별도로 또 수사를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어브레이유 박사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무튼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하고는 제가 오늘 첫 방송인데. 일단 톤이 좋습니다. 잘 들리고요. 그리고 뭔가 잔뜩 화나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혼내주실 것 같고. 지금 이제 쭉 얘기를 정리를 해 주셔서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보자면 일단은 한덕수 전 총리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 질문을 쭉 했는데 뭐 묵묵부답인 상태로 들어갔고요. 어제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들려고 했던 그 문건에 서명을 하고 이 서명한 게 향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폐기를 하고 그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는 또 거짓말을 했던 여러 정황들 자체가 굉장히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고 줄곧 그 이후에도 자신은 그 내란에 반대했던 것이고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그 국무회의라고 모은 것도 이 여러 의원들의 말을 듣고 좀 대통령의 뜻을 바꿔보고자 그런 회의를 모집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 펼쳐왔기 때문에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앞방송에서 저도 이 강희구 이 전 부속실장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너무 빵 터졌던 거는 내란 당시에 선포문을 바탕으로 포고령이 선포가 되었어야 되는데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의 부서나 도장이 없이 그렇죠. 그냥 포고령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뒤늦게 어디 관광가? 안간가? 거기에 모여서 거기에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선포문이 있어야 됐던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뒤늦게 그 문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뒤늦게 만들어서 부서를 받았는데 그때 한덕수가 전 총리뿐만 아니라 뭐 최상묵도 마찬가지로 다 서명을 했었던 것이고 근데 그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도 모르고 바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지금 계엄을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바보라고 얘기한 아니 겁니까? 윤석열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허술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어디에도 입장을 안 냈는데 조선일보 취재 내용에 이게 있더라고요. 입장이 비상계엄 직후 경황 없는 와중에 강의구 전 실장이 서명 요청해서 내가 문건을 갖고 있다는 확인 차원에서 별 생각 없이 서명에 응했다. 아니 이건 좀 무슨 말이지? 해석 좀 해주세요. 아니 그냥 저런 거죠. 유체이탈 허법 같은데. 그 강의구 전 실장이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의 팬이에요. 사인해 주세요. 갑자기 와서 뭐 사인 받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국법상 대통령의 행위는 이제 문서로서 해야 된다라는 헌법 규정이 있고, 근데 뭐 그리고 비상계엄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이제 인지가 없이 엉망진창으로 이제 계엄 선포를 한 건 맞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지금 보면 뭐 한덕수 전 총리나 거론되는 뭐 최상묵 전 경제부 총리나 어쨌든 지금 미꾸라지들을 다 잡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자기는 몰랐다, 반대했다, 멀리서 이렇게 종이를 봤는데 뭐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 뭐 이런 이상민 장관까지 포함해서 결국에 다 모르쇠로 일관했던 거고 윤 전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원맨쇼였다 이렇게 이제 본 거잖아요. 주장을 한 거고. 근데 지금 이런 행위,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이제 서명을 요청했고 결국에는 이 계엄 선포문에 사후에 이제 서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이 불법적인 계엄에 가담을 한 거고 이 계엄
선포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도록 이 도구로서 본인이 예.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엄을 반대했던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있으며 네.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해 왔던 사람의 어떤 행동과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분명한 건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인지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거고, 그리고 불법성을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 이런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사실 좀 치졸한 부분도 며칠 뒤에 이제 전화해서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뭐 어디 가서 영수증 내밀고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네. 지금 며칠 뒤에 한 전 총리가 이거 논란될 수 있으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이게 문제가 될 행위라는 거를 본인도 알았던 거죠. 그렇겠죠. 은폐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다. 이 정황들을 지금 그 국무회의 혹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윤석열이 일종의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야 이거 해. 그리고 뭐 아무도 말 못하고 그냥 쫄쫄쫄 따라갔던 것인지, 아니면 그 국무위원들도 뭔가 적극적으로 동참해가지고 이 일에 참여를 한 것인지 등등을 특검에서 따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내용들이 아마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출국금지. 네네. 이거 중요한 게 법적으로 네.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이에 적극 가담한 주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내란 터뜨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주요 인물 4명이 안가에서 모였죠. 그렇습니다. 다 예. 법조인들입니다. 예. 민정수석 김주현이,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이거는 충암고 후배죠. 예. 또 제일 친한 친구 법제처장 이완규, 이 다 법조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밥 먹자고 모였다. 그 헛소리고. 그날 이제 이 논의한 게 이 비상계엄의 어떤 문서상의 정당성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라는 예. 논의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고 부서된 게 없으니까 민정수석이 나서가지고 부속실장한테도 시키고 해서 사인 받는 거를 빨리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법조인이시니까 법조인들은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 일을 했는데 야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했다가 해제가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국리를 했는데 야 법적으로 걸릴 거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찾아봐.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마어마한 보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황들도 다 하나하나 밝혀야 될 것이고 네. 뭐 CCTV라든지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 우리가 보도로만 보고 있는데 특검에서 다 짚어내겠죠.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짚어내야죠. 또 하나가 그 외환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며칠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MBC 스트레이트 보도로 나왔던 그러니까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는데 이게 북한이 들켜가지고 북한에서 비난 성명을 내니까 좋아서 박수 쳤다. 그러니까요. 예, 이 제일 화나요. 상황에 대한 동아일보 오늘 보도 내용 보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부 사령관으로부터 평양에 무인기 날려 보내서 북한에 공격 유도를 한 것이 VE의 지시라고 들었다라는 한 현역 군 장교의 녹취를 특검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게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특검에서는 그 드론을 국방부에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을 또 참고인 조사했다. 그러니까 이 외환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지금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야죠. 예, 이 정황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뭐 특검 수사는 지금 속도는 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일단 언론 브리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야 이것도 있잖아, 야 이것도 있잖아 이 얘기를 잘 안 해도 네, 그냥 알아서 툭툭툭 나오는 네. 그 느낌이고 꼭 하나 짚어야 될 건 이거라고 봅니다. 5일날 소환이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7월 피고인이 5일. 네. 9시냐 10시냐 계속 막 그랬잖아요. 네. 내가 왜 이렇게 진짜 잠이 와요? 그래서 올릴까 9시에 봐요. 나오는 걸로 했어. 네. 근데 9시로 나오는 걸로 했는데 끝끝내 네. 늦을 것 같다. 9시 정각이 아니더라도 1, 20분 늦을 수도 있지만 출석은 반드시 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집이 바로 코앞이라면서요. 5분이면 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침에 뭘 먹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무조건 그 아니면 시간에. 끝까지 기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다 맞춰줄 순 없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윤석열 씨의 개인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개인 스타일. 네. 그 사람은 곧 죽어도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뭐 일본말 써서 죄송하지만
가오가 중요하거든요. 지 폼 잡는 거. 왜 또 바깥에 있는 일부 극렬 지지자. 예. 그게 자기 믿는 또 언덕이니까. 그럼 옷이라도 좀 제대로 입고 나오든가. 머리도 쫙 빗고 화났다. 그런 게 가오지. 약속 계속 미루고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전 대통령으로서 이런 걸 가오가 아니라 민폐라고 하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지난 6월 28일 오전에는 박 총경님 그 조사를 순순히 받았잖아요. 박창원 총경. 예. 네, 2시간.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검사 데려와라부터 이제 막 시비를 걸었잖아요. 예. 그냥 배째라 들어누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또 보니까 그날 밤늦게 나오고 차 탈 때 얼굴 표정이 상기돼 있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이제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예. 저는 그 이유가 보여요. 네, 뭐냐? 그러니까 박 총경이 뭘 제시했느냐? 네. 제가 6월 28일 오후에 다른 인터뷰에서 박 총경이 이번에 그 체포영장에 적시된 그 범죄 혐의 사실, 그러니까 기존의 내란죄 말고 새로운 범죄를 갖고 넣어야 새로 그렇죠. 구속영장도 예. 나오고 체포영장 나오거든요. 네. 그 이제 박 총경이 물은 게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1월 3일 날 1차 체포하러 갔을 때 엄청나게 저항해서 체포를 못 했잖아요. 네. 그 교사 혐의, 그다음에 비하폰 삭제 예.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 박 총경님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6월 28일 오후에 인터뷰를 했고 또 노컷 뉴스도 또 그렇게 네, 보도를 네, 했는데 그러면 뭘 제시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녹취! 어떤 녹취? 윤석열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는 그러니까 진짜? 특수공무집행방해 윤석열이가 저거 막아 네. 라고 한 물증 그게 뭐냐? 저는 그게 좀 분석이 돼요. 박종준 경호처장님이에요. 예. 네. 지금 많이 잊어먹었는데 제일 먼저 그 자리를 떠났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하폰 삭제는 12월 3일 계엄 내란 터지고 사흘 후에 비하폰 삭제를 지시했어요. 예. 그 비하폰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윤석열과 홍장원 국정원 차장님, 그렇죠. 그다음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예. 그 사생활 때문인 네. 것 같다. 아,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생활이 뭔지도 나올 거예요, 조만간. 예. 그다음에 이제 1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그 둘 다 비하폰 삭제 지시를 처음 받은 가장 최고위직이 박종준 경호처장이에요. 예. 그 밑에 김성 그렇죠. 경호차장이니까. 예. 차장이니까 있고 그다음에 특수공무집행 그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종준 넘버원 처장이 그거를 다 직접 지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이 사람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미 수사를 다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도 본인이 이런 데 가담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1월 10일 날 사표 던지고 경찰청에 자진 출두했잖아요. 예. 그리고 5일 후에 2차 체포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종준 처장님이 내란 특검에 더 확실한 진술 및 물증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증이 뭔지는 모르세요? 그러니까 문자, 뭐 녹취. 그러니까 알고 이제 계신 것 같은데. 그건 다양하게 있을 비하폰은 삭제되기 때문에 네. 그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경찰대도 수석 졸업하셨고 예. 또 재학 중에 행정고시도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분이지 비하폰 통화를 다른 그 휴대폰으로 녹음할 수도 있고 또 메모도 있을 수 있고 뭐 굉장히 많죠. 그거를 아마 박 총경님이 딱 제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육성이 있다든지 그렇죠. 정말 윤석열 측에서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라는 게 여러 정황상 확인이 되고 점심시간 이후에 뭐 경찰이 수사하네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시비부터 시작해서 15시간 그 특검 사무실에 있었으나 조사실에 있었으나 실제 뭐 협조한 건 얼마 안 되고 네, 한 5시간 3시간 이상은 또 진술조서 확인한다고 그러고 아하. 마지막에 서명 날인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상황들이 지금 우리 이병철 변호사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쓱 돌아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검이 하고 있다. 네. 그날 박 총경님이 분명히 맨 결정적인 것까지는 제시를 안 했을 거예요. 하나씩. 근데 보이니까 당황하는 거지. 이게 부인했겠죠. 그러면 박종준 처장하고 대질신문 할까요? 이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통화 녹음이 안 되죠.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하려 그러면 스피커폰 켜고 다른 전원이 갖다 번거로워요. 대거든. 네. 비화폰도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녹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박종준 처장이 뭐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네. 좀 말을 할 수 있을 그분 정도면 충분히 그 정도 준비를 했을 겁니다. 예. 네, 홍장원 차장님처럼. 아, 네. 자,
이 내용들 특검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뭐 지금 사람들이 잘 이게 뭐랄까요 뇌리에서 자꾸 지워지는 것 같은데 7월 3일 날 내란 관련해서 재판이 또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 직위원 재판부가 진행하는 재판에 윤석열이 또 출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재판 이후에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 네. 하루 쉬고 5일 날 오전에 9시에서 1, 20분 사이에 또 출석을 한다고 하니까 네. 예, 그 내용까지 좀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여부 그 이후 구속영장까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될지 좀 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게 특검 세 곳이 다 마찬가지지만 수사기관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붙여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함께 짚을 수 있겠고